네, 여행지리 그 수업을 할 건데 쌤이 여기 이게 줌으로 들어가니까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 오늘 수업은 이걸로 좀 대신할게요. 자, 교과서는 저희가 이제 1단원 다 했고 44페이지 일단 펴보면은 제목이 지형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적 매력은 무엇일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여행에 관련된 뭐 계획 짜는 거, 교통수단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그 여행지에 이제 좀 지형의 어떤 특징을 찾는 거에다가 주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PPT 화면이랑 교과서 좀 연결돼 있으니까 좀 찾아가시면서 특히 노란 색깔 형광펜 그어진 거 체크를 해보세요. 자, 지형 경관의 형성 과정은 저희가 가볍게 볼게요. 네, 연필이 여기 있네요. 자, 내적 작용이랑 외적 작용이 있다. 이 내적 작용은 안내자죠, 안내자. 이제 안에서, 지구 안에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산맥, 고원, 평야 등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외적 작용은 지구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죠, 하천, 바다의 파랑, 이거는 블루가 아니라 파랑, 그 파도의 힘이죠. 그리고 바람에 의한 어떤 작용들이 있다. 네, 요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관련돼서 생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산, 하천, 해안, 그리고 기타 특수한 지형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지형들이 있다. 뭐 매력적인 지형들, 산지 지형, 해안 지형, 하천 지형, 독특한 지형들, 네, 이런 것들 이제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데 가가지고 저 지형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 산지 지형인데 딱 보니까 뭔가 특이하죠. 네, 산은 산인데 좀 평평합니다. 네, 요런 산도 형성이 되구나. 실제 전경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특이한 산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 한지 배우는 한국지리 배우는 친구들은 좀 봤겠지만은 이게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 동굴입니다. 석회 동굴. 그래서 요 회색 빛깔의 돌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근데 이 석회암은 특징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면은 이게 용식이 됩니다. 용식. 이 용식이라고 하면은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섞인 지하수 있죠. 지하수. 이 물이랑 이산화탄소, 이 콜라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 이 석회암이 탄산칼슘인데 이게 이제 이빨이죠. 우리 이빨. 이빨이랑 콜라가 만나면은 이빨이 썩죠. 마찬가지로 이제 석회암이 그 이 지하수를 만나면서 점점점 구멍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아가지고 동굴이 형성이 되죠. 이 동굴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석회 동굴이죠. 네, 이런 것들, 네, 이게 뭐 이런 지형이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가 뭐 원리를 설명했는데 다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고 석회 동굴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좀 더 다양한 석회 지형으로 카르스트 지형으로는 이런 것들 있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땅이 요만큼 높이로 있었는데 요 부분들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단단한 요 지형들이 남아버려서 생긴 석회암 지형이죠.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네, 이런 지형들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네, 여기에 그 초콜릿 있죠. 이 미군들이 여기가 필리핀인데 옛날에 필리핀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군사 작전을 펼치다가 이제 요런 거랑 닮았다 해가지고 여기 이름이 진짜로 초콜릿 마운틴입니다. 초콜릿이랑 닮았네 해가지고
뭔가 그 우리 경주에 보면 왕릉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것들도 다 이 석회 어떤 용식으로 인해서 생긴 카르스트 지형이다. 네, 되게 다양하죠. 뭐 이런 지형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었던 베네수엘라의 그 높이가 높고 좀 평탄한 지형 이거 있죠. 근데 여기에 폭포가 흐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다. 그래서 영화에도 이렇게 모티브가 되었죠. 이런 지형, 이런 경관들이 되게 우리나라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가면서 아, 정말 매력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44페이지의 내용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죠. 역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는 매우 오랫동안 수백만 년에 걸쳐 가지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석회암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 강의 어떤 침식 작용, 그러니까 침식하면은 깎는 거죠. 그러니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깎는 거. 강이 흐르면서 그 힘으로 바위들을 깎아낸 겁니다. 동시에 땅이 올라왔어. 강은 깎아내리고 땅은 천천히 올라오고 요런 이제 그 두 가지 작용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익숙한 어떤 그랜드 캐니언의 작품들이죠. 이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사진 되게 찍기 좋겠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도 있죠. 그 유명한 주상절리. 이 주상절리는 화산 지형으로서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용암이 결론은 용암이 수축을 하면서 형성이 돼요. 원래 용암이 온도가 굉장히 뜨거울 때는 부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암이 바깥으로 노출되면은 당연히 식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축이 되는 거죠. 부피가 감소합니다. 근데 그 부피가 감소할 때 수축을 하는 되게 안정적인 모양이 육각형이라서 지금 실제로 사면에도 육각형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아는 주상절리의 모습입니다. 네, 원리 제가 적어놨어요. 보통 모든 물체는 뜨거울 때 그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가지고 부피가 큽니다. 근데 이게 감소를 하겠죠. 그럼 수축을 하면서 제일 안정적인 도형을 결정체를 형성을 하는데 그게 육각형인 거죠. 그래서 이 주상절리가 형성이 되는 원리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노란 색깔로 그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이 주상절리는 용암이 수축을 하면서 용암이 부피가 감소하면서 형성이 된 거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실제 주상절리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경주에 있고요. 이게 바로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죠. 자, 이렇게 넘어가서 네, 이거는 울릉도에 있는 그 국수바위라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요 지형을 보고 뭔가 그 젓가락으로 국수를 뭔가 들쳐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젓가락이면은 국수 이렇게 있는 거죠. 국수바위입니다. 이것도 주상절리예요. 그러면은 이 울릉도도 전체적으로 화산 지형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주상절리는 화산의 용암의 수축으로 형성이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석회암 어떤 카르스트 지형이죠. 이것도 내나 그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수천 수백만 년 동안 그 석회암의 어떤 그 침전물이 이렇게 딱 잠기고 잠겨가지고 형성이 된 거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실제 사진인데 요 어떤 그 흐르는 물에는 이 석회수예요. 석회수.
석회암의 어떤 물질들이 잔잔하게 녹아있는 그런 물이 흐르는데, 이게 요쪽으로 흐르면서 이 중간중간에 결정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요런 물결 모양의 층들이 형성이 되고, 이게 좀 더 커진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여기서 막 몸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좀 수영도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지형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의 그 어떤 피오르라고 하는 그 침식 지형인데, 이 피오르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요 골짜기가 없었는데, 옛날에 빙하기 때 여기 산에는 빙하들이 막 무겁고 딱딱한 날카로운 빙하들이 이렇게 얹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깎아 내려가지고 빙하들이 막 흐르면서 벽도 끓고 하겠죠. 그래서 빙하들이 깎아서 이런 어떤 깊은 골짜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에 실제로 많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줄이 그어져 있죠. 형광색깔. 일단은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4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이언트 코즈웨이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주상절리 사진인데, 이게 왜 생겼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생겼는가? 결론은 이거죠.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요거 지금 교과서 45페이지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죠. 왜 형성되었는가, 이게. 여기 잠깐 정지를 해서 내용을 조금 채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만약에 이 주상절리랑 석회화 단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고 물어볼 때,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이런 말만 들어가면 제가 다 맞다고 해드릴 거고, 그리고 파묵칼레, 요 석회화 단구는 탄산칼슘이 집적되어서, 이 집적이란 말은 모이다 이거죠. 모이고, 이 적이 퇴적할 때 적이거든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경사지를 따라 흐르다가 직접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자, 다시 이 두 개가 왜 형성이 되었냐, 요거는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어서, 그리고 요 석회화단구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집적되어서 형성되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는 46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건 이제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어떤 지형인데, 요게 이제 터키가 아니라 이제는 튀르키예죠. 국명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화산에서 뭔가 용암이 불출되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카파도키아라는 어떤 기괴한 모양의 바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도 봤죠. 열기구 타고 여기 주변에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열기구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영상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네, 이거는 나미브 사막이라는 곳에, 나미비아라는 곳인데, 지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남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사막이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인데, 요거는 강의 침식으로 만들어졌네요. 보시면은 되게 엄청나게
폭이 넓은, 깊이도 깊고 유량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폭포가 있구나, 유네스코에서 선정했습니다. 훈자벨리, 네, 요거는 이제 그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파키스탄 엄청나게 고도가 높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위도가 낮아서 조금 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운 지방임에도 조금 사진으로 봐도 높아 보이죠. 눈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 눈이나 빙하 같은 곳에서 깎여져 내려와서 이런 깊은 봉우리가, 골짜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여행지죠. 이거는 그 황산산, 이 중국의 명산이랍니다. 화강암이죠. 그래서 이게 깎이는 거예요. 바람이나 바람이 운반해온 물질들, 모래나 이런 점토 물질이 이 화강암을 딱 부딪혀 가지고 이게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쁜 조각들이 나오게 된 거죠. 황산산. 자, 이거는 제가 아까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베네수엘라에 보면은 이제 탁상 모양의 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이게 폭포죠. 유네스코에서 또 지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높은 폭포야, 전 세계에서. 네. 자, 이거는 북아메리카 북미에 있는 로키 산맥이죠. 로키 산맥은 그 되게 높은, 큰,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미국이랑 캐나다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남부 더운 지방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 침엽수림이 흐르는 냉대기후까지 엄청나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여기 북미 대륙이 있으면은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있죠. 거의 로키 산맥이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대지방이랑 열대지방은 아니고 온대지방이랑 냉대지방까지 되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관들도 많겠죠. 빙하나 폭포, 석회동굴 등등, 네, 있는 거죠. 네, 아까 봤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이제 엄청나게 넓은, 이것도 미국이네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트 캠벨 해안이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말로 호주죠. 이 호주에 있는 해안가인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도 바다 해안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지형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러한 지형들이 원래부터 있었냐는 거지. 아니겠죠, 당연히. 원래 요런 데 있는 지형들이 원래는 다 땅이었어요. 이 절벽 있죠? 여기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여기가 다 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바위 주변에는 다 땅으로, 흙이나 바위 같은 걸로 메꿔져 있었는데 이 파도, 바다의 파도가 요거를 갖다가 탁 때리면서 점점 약한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반대로 이런 강한 바위 같은 곳은 살아남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 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황색을 그어 놓은 곳이 상대적으로 센 강한 부분이야. 풍화 침식의 강한 부분. 그래서 파도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포트 캠벨 해안의 지형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결국에는 제가 줄 그어놨죠.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블루가 아니라 파도야, 파도. 파도랑 똑같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파도가 오랫동안 요 바위들을 탁 때리면서 위에서 아니겠죠, 옆에서 때리면서 요런 촛대와 같은, 실제로 삼척에 촛대 바위가 있죠.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요 촛대바위의 이름을 바로 C 스택이라고 합니다. 나와있죠. C 스택. 자, 요약하면은 이 포트 캠벨 해안의 어떤 바위들은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와 같이 생긴 바위 이름을 C 스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국 지리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은 이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은 이 C 스택만 있는 게 아니라 해식애 절벽이죠. 그래서 제가 애들 외우게 할 때는 요 절벽에서 애를 떨어뜨리라, 좀 잔인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외우게끔 하기도 했고, 해식 동굴, 이 바다의 침식으로 생긴 동굴, 요 동굴 같은 곳 있죠. 그리고 파식대, 평탄한 지형,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가르쳐 줬었습니다. 우리는 요 시스택만 알면 되겠습니다. 시스택은 어떻게 형성되었다? 바로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유니 소금 사막은 여기는 그 인스타나 뭐 SNS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되게 소금 사막인데, 여기에 이제 경관이 또 좀 탁월하기로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이게 다 소금 바다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바다였다 이거예요. 그 지도 46페이지에 위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 곳이 남미의 여기 대륙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바다랑 멀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닷물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아, 옛날에 엄청나게 격렬한 지각 변동이 있었고 원래 바다였던 여기가 산에 갇혀버린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은 대륙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보면은 어떤 뭐 그 조개 화석이라든지 산호, 요런 화석이 간혹 가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요런 특징들, 이게 바로 이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10대 지형 여행지라는 겁니다. 되게 쭉 보시면은 지형들이 되게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그 흔하지 않고 좀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경관이 예쁜 그런 지형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그 제가 형광펜 끄어 놓은 거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47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으로 1시간 해봤는데 제가 줌으로 생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요게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 보게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수행평가 준비를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